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저에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침착해야죠. 침착해야 되고 당연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꿋꿋하게 잘 지켜 헤쳐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대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날 12월 3일 한번 되돌아 볼까요? 아, 그날 바로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재미있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계획적으로 하나의 포켓을 딱 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 선관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이 2020년 바로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로 인해서 투표 부정선거를 경험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 총선에서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항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왔지만 5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감사도 받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비호하거나 아니면 그들끼리의 어떤 집단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커졌던 겁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이자들 왜 탄핵을 해야 될지 그 답은 바로 부정선거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에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수없이 언론이나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이 뭐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 발악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분명히 검찰, 경찰, 공수처, 대통령을 향해서 겨누었던 그 칼은 분명히 본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승리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저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게 그 윤석열 개인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응원의 메시지고 목소리입니다.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대운이 돌아올 것인가, 들어올 것이냐. 우리가 인생사 세웅지마다 호사다마다 여러 가지 사자성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심은 전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에게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뿐만 아니라 5대 개혁에다가 부정선거를 손을 댔다는 건 이건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로 가는 엄청난 역사의 인물로 거듭났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결단을 한다는 건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절치부심하에 본인이 그래도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료, 증거 모았다는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 분명히 수많은 선거 전문가들에게 브리핑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지 못했을까 하는 게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어마어마한 결심입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5.16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을 그어주는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지금 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간첩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과 확실한 구분을 대통령이 정리해 줬다는 겁니다. 자, 큰 대운, 좋은 일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고 오기 전에 징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징조가.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게 쉽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이 겪어낼 수 있는가? 쉽사리 모든 승리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정치 그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좌파들은 비겁한 평화도 그렇게 전쟁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인간들이 도둑놈 신보라는 거죠. 비굴한 평화가 낫다.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정의롭게 하자. 그래서 시련이 다가온 겁니다. 내부에서 반란표가 일어나고 배신자들이, 속속들이, 맛조개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해안의 눈으로 쳐다보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걸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좌우에 포진해 있는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반국가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자, 시련은 다가오고 고통이 있고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예. 확실한 키워드, 카드를 누가 쥐고 있다?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야? 누구 좋으라고 하야 합니까? 탄핵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의 게임이에요. 이깁니다. 이번 주 14일 날 저들은
간악하게 또 탄핵을 올렸습니다. 탄핵? 해봐. 어? 해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들이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것 같죠?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요, 지금 고난 중입니다. 솔직히 고난이에요. 응? 그런 중에 오히려 착 가라앉을 수 있는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대한민국 나라만 생각한다면 앞에 길을 바라다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쎄요. 맨 처음에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1인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그닥 좋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체크하고 점검해 보니까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나라 구원하기 힘들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G2 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위기죠. 하지만 기회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자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 자정의 능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거듭날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대한민국을 둘러싼 반국가 세력들, 간첩들이 준동하고 눈에 튀지 않습니까? 여의도 집회에 나왔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상한 자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이 외국인들이 튀어나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라. 선동하는 자들이 누구냐?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세력들이 그대로 나왔다. 그래. 우리가 이제 마구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제 잡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 정리되어야 되는 자들이 이제 맛조개들이 다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정리하기가 역으로 우리가 수월해집니다. 예. 자, 이런 반복적인 문제 패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리만 할 수 있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자유우파들에게 정말 새로운 정당뿐만 아니라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결정이 쉬워집니다. 탄핵이냐, 탄핵 반대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네요. 집권, 어째? 정지? 조기 퇴진? 그건 니들 생각. 자, 탄핵이냐, 탄핵을 막아야 되냐. 일단 시간을 벌어야 돼. 결정이 쉬워져요. 좌파들은 이제 길이 뭐예요?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이 수순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는 뭐예요?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은 탄핵 반대입니다. 문제 끝이에요. 뭐 하야니 뭐 조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미 미국, 일본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었습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문제 간단합니다. 다음. 자, 더 큰 기회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원자료, K방산,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 혼자만 힘으로 해결이 된다고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런 큰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뭐 미국이 도와준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을 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자칫 뭐 미국이 개입을 한다. 그건 안 돼요.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두려움, 혼란, 이런 부분들을 겪고 난다면,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생의 힘이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대한민국에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자들이 누구인가? 왜 민주당, 더불어 저 당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하자, 이번 기회에 하자 말을 왜 못하는 겁니까? 게임 아웃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이자들의 불거에 당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이 화환들이 거리를 용산 집무실 앞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민국은요, 우리 국민들이 행동하면 됩니다. 목소리 내면 됩니다. 한 줌의 힘도 안 되는 저자들에게 우리가 두 번 다시는 더 이상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대통령의 대운이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일은 종교, 생각, 어쩌고 사람이 자꾸 싫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가장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